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이제 세 번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세 번째 코너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책이 있죠. 예, 손희정 선생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책은 레베카 솔릿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책입니다. 창비에서 2015년에 출간을 한 책이고요. 사실은 이 책은 그러니까 팟캐스트 기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책을 소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일어났었던 강남역 그 살인사건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이 펼쳐질 때 이 책을 번역했던 번역가 김명란 님이 트윗을 하나 올립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곧 출간될 것을 알리면서 책의 내용을 함께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 책이 그렇게 화제가 됐었던 건 왜이냐면 그 유명한 맨스플레인, 맨 더하기 익스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유행시킨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맨스플레인이라는 개념이 여성들에게 엄청난 공명을 일으키면서 트위터 등에서 이제 맨스플레인 당한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이제 줄줄이 등장을 하고 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출간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책에 이제 읽어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읽어보고 싶어지실 텐데 이 책에 미국식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가 있었던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건 보면 여성들이 그만큼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경험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얘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그 미국의 해시태그 운동은 뭐였냐면 해시태그 여자들은 다 겪는다 였어요. 영어로 하자면 해시태그 yes all women이라는 이제 운동이 펼쳐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와 함께 페미니즘 붐이 함께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 레베카 솔릿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책 말고도 걷기의 역사,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등의 이제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맨 더하기 익스플레인이라는 맨스플레인이라는 말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무턱대고 여자들에게 아는 척 설명하려 드는 현상이고 2010년에 뉴욕타임즈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런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유행어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2014년에는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식적인 개념이자 단어가 된 것이죠. 맨스플레인이. 맨스플레인이요. 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중적이고 쉬운 언어로 쓰여진 9편의 이제 짧은 에세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책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기에 좋으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이 쉽게 쓰여진 에세이 모음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부장제의 작동 메커니즘 자체를 폭로하는 되게 엄청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솔리는 처음에 일상적인 남녀 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맨스플레인이라는 가벼운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무슨 파티에 간 거죠. 파티에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레베카 솔릿한테 너 책 좀 쓴다며? 넌 뭐 썼니?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솔릿이 최근에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드워드 머이브리지라고 하는 연속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세계의 시각장을 재구성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자가 야, 나 최근에 그 책 그런 거에 관련된 책 읽었는데 뭐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시작한 거죠. It's me. 레베카 솔릿은 처음엔 그 생각을 설마 내가 쓴 책을 저렇게 아는 척 할 리가 없어 라고 듣고 있었는데 친구 옆에 듣다 보니까 솔릿 친구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솔릿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쓴 책이야. 근데 이 남자가 안 듣는 거죠.
대여섯 번을 솔릿이 쓴 책이라고 말했을 때 이 남자가 경악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심지어 더 중요한 건 이 남자는 그 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서평을 주워 읽고 와서 아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되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를 만나면 된장찌개도 자기가 더 잘 끓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여성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한 해에 1,000명씩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페미사이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 책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릿이 얘기하는 건 여성의 말에는 권위가 부여되지 않고 남성의 말에만 권위가 부여되는 것,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 피해의식의 소산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것, 그런 식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지워나가는 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여성 혐오적인 문화이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는 맨스플레인 같은 현상으로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드러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부장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로 느껴지는 문화는 기실, 우리 이제 일상 자체를 결정짓는 구조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릿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쓰면서 스스로 놀란 점은 처음에는 재밌는 일화로 시작한 글이 결국에는 강간과 살인의 이야기로 끝났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풍부한 이야기들이 네. 등장을 하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성 혐오적 성격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만 듣고 책을 읽지 않았다가 손희정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부랴부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읽는데 정말 밑줄 짝이 많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 울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페미니즘이 뭔가 이제 이런 데에도 밑줄을 긋게 되었는데 사실 그 지금 5월 17일 밤에 발생했던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게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그런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지만 지금 다른 양상으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게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핵심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쉽게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회적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자기 발화, 자기 경험을 말하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여자들은 다 겪는다. 뭐 당장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내가 이러한 그 성희롱, 추행, 폭행, 강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들 지금 여자들이 드디어는 그동안에는 그건 여자가 더 조심했어야지, 뭐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았어야지 했던 것들을 아니 강남역에 어디 으슥한 곳도 아닌 강남역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가 뭐 치마를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안 일어날 일이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잘못됐다. 그동안에 그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화하면서 정말 이제 이것을 하나의 여성 혐오 현상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손희정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뭐 어떤 맥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일어난 강남역 그 여성 살해 사건에서 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코너를 준비하느라고 쭉 읽어봤더니 일단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가지고도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 살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걔 정신병 있대잖아. 그냥 정신병 있는 남자라는 말도 안 하죠. 그냥 정신질환자가, 성별은 이제 거기서 사라지고 정신질환자가 그 어떤 일시적인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죽인 굉장히 사회 병리적인 개인적인 문제지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냐라는 것으로 지금 일단 어떻게 이 사건을 명명할 거냐.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의 예.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릿도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이 살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제 여성들의 움직임, 목소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왜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여성 혐오 살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 살인 사건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다가가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게 했는가 그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사건이야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 혐오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회의 가부장제 문화가 드러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가부장제 문화에 스스로 공모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움직임에 함께해서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성 혐오라고 말하는 순간 남성인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반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여성 혐오라고 특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주체가 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여성을 죽이지 말아라, 여성을 멸시하지 말아라, 혐오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재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순간 이 사건은 너무나 위험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또다시 피해의식에 의해서 솔릿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공감의 감정에 휩싸여서 움직이고 있다고 폄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주체를 소거하고 다시 안전한 가부장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굉장히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릿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네. 미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네. 9초마다 한 번씩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요. 네. 3일에 한 번씩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솔릿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가 강간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그냥 예, 대놓고 강간 문화라고 강간 문화. 표현하는데 대중문화에선 여성이 끊임없이 성적 대상화만 되고 네. 맞거나 죽임을 당해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면죄부를 주고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로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남성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아 짧은 치마를 입고 설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규범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은 자기의 행동을 단속하게 만들고 남성한테는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본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화가 강간 문화라고 이제 솔릿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 강간 문화라고 할 때 사실 이 사건이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명백하게 한 남성이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고 꿈이 좌절당했고 여성에게 무시를 당해서 칼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려서 6명의 남자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한 여성을 살해했는데 이 사건에서 끊임없이 젠더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젠더를 지움으로써 이 사건에 강화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강간 문화일 뿐인 이런 식의 현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릿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실제로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의 대부분은 남성인데 계속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예를 들거든요. 납 중독 때문에 남자들이 미쳐서 이런다라고 네? 미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납중독이요? 예,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이제 나오면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남성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범죄인 것처럼. 근데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사회의 범죄라고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것에서 언제나 대부분 가해자는 남성이고 가해자는 여성일 때 왜 남성은 이 위기를 폭력으로 드러내도 괜찮다고 얘기되어지고 여성은 이 위기를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되어지는지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격 자체가 사실은 저는 요새 다차원적으로 이 사건이 여성 혐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인 사건도 여성 혐오적이지만 이게 젠더 문제가 아니라고 물타기 하는 것도 여성 혐오적이고요. 네. 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무차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폭력이나
강간이나 그다음에 살해를 당하는 여성의 경우는 모두 다 사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하게 하려는 충동이 있잖아요. 남녀의 문제거나 젠더의 문제거나 예, 그 사회 구조 가부장적인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코 이 어떤 사회 구조의 불합리함을 들이댈 수 없는 방식으로 늘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곳에서 서로 사적인 관계가 없는 남녀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것이 여성 혐오로 인정하게 하는 건 다른 모든 사건들 그 어느 사건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으슥한 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다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렇게 신의 한복판이 아니라 으슥한 곳에 뭐 끌려갔던 뭐 자발적으로 갔건 이제 그런 데서 둘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여자가 조심해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남녀 간의 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것이 뚜껑이 열리면 누구라도 그 피해가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는 여성들의 어떤 자기 고백 또는 그 희생된 분에 대한 연대감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해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근거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또 서로 조금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진보적 지식인은 묻지마 살인이다. 어찌 혐오가 여성에게만 있냐. 뭐 다른 혐오 많다. 혐오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혐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여성이나 젠더를 지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그동안 수없이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들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항상 그 보편적인 거가 아니라 특수한 너의 경험인 걸로 항상 개인적인 사적 경험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도 덮어질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에는 그동안에 정말 어떤 여성 혐오적인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부딪혀서 발화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희정 선생님께서는 또 작년에 그런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사회적으로 발언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 사회 이런 여성 혐오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또 따로.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읽은 굉장히 흥미로운 한 문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사회 전체가 드러나는 사건이었는데 어째서 다시 개인의 얼굴로 되돌리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 단절적으로 등장하게 된 되게 독특하고 그냥 끔찍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니라 네. 실제로는 엄청난 역사와 맥락을 가진 여성 혐오 그럼요. 사건인 거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를 요구하냐면 그 정신질환이라는 어떤 정보 하나 칼부림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 하나에 주목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당한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아마 그녀는 우리처럼 모든 여성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여성 혐오적인 차별, 그러니까 여성 혐오의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혐오 발화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간 문화를 아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네. 여성을 혐오하는 것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연화함으로써 제도적인 차별을 정당화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 혐오가 되게 큰 문제인 거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여성은 그 삶 안에서 이 여성 혐오를 계속 경험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근데 이게 여성 혐오라고 끊임없이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남성들 그리고 주류 언론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역시 예. 되게 여성 혐오적인데 네. 레베카 솔릿이 책에서 이런 예. 걸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막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응. 솔릿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중전선이라는 표현을 네. 밑줄 짝이었습니다. 쓰면서 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중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24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하나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문제의 주제에 관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말할 권리, 생각할 권리, 사실과 진실을 안다고 인정받을 권리, 가치를 지닐 권리, 인간이 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전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전선은 뭐냐면 네. 이것이 이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살인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가부장제와 싸우는 게 첫 번째 전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가부장제의 문제이고 젠더의 문제이며 여성 혐오라고 하는 문화를 기반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이 전선이 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이 두 개의 전선을 기실한 하나의 전선이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 사건도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네. 이 사건이 여성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역시 여성 혐오 문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의 되게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이게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남성들에게 적대를 긋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성대결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문제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평화라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인 거죠. 이 남녀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갈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성별 간의 위기가 구성되어 있는 가부장제 안에서의 남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쭉 있어 온 거죠. 다만 여성들이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을 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거나 침묵했거나 희생했었던 어떤 분위기 안에서 평화롭게 보였을 뿐인데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남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떠들고 생각하고 설치는 여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이 사건의 여성 혐오적 성격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이 사건에서 적대를 긋고 있는 건 물리적인 개개인의 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 그래서 잠재적인 성폭행범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의 이면에 있는 가부장제라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와 문화가 개개인의 남성의 얼굴을 통해서 현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 문화라고 아까 레베카 솔릿이 얘기하고 있는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상황들을 개인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강간 문화는. 그래서 여성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되고 남성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실은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은 그들의 이면에 있는 구조를 드러내어서 이 구조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사건에서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머 난 아니야 가 아니라 억울해 그렇구나. 하거나 그렇구나. 나라는 얼굴 내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구조를 드러내서 같이 보고 같이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네.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이 여성 살해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남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자신이 이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는 거. 자긴 착한 시민인데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저항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쓴다면은 여성들은 항상 잠재적 피해자죠. 언제든지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을 정말 생존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개인의 것을 다 제거하고 그냥 남자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남녀가 탔다. 그럼 우리는 벌써 상상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작동되는 이 시스템이 뭔가. 그게 저희는 가부장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가부장 제도의 현실을
보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남자도 자유롭지 않고 특히 여자는 여기에서 정말 방거리를 쏘다닐 자유 또는 자기의 경험을 말할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시민이 아닌 거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시민인가에 대해서 저는 시민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 자유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뒤에 누가 따라오나 조바심 쳐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 고통에 대해서 남성 개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동되게 하는 이 시스템은 남성 중심적이었던 가부장 제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두 특히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도 잠자적 가해자 맞죠. 이 체제가 계속되는데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제가 네. 지금 정신이 몽롱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식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제 밥을 먹는데 굉장히 다른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웬 젊은 남성이 오더니 합석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저는 혼자 왔으니까 혼자 밥을 먹겠다고 다른 테이블이 많으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드시라고 했더니 강남역 살인사건 모르냐고 지금 나 거절한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인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감이 있어서 표시를 하는 건데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서 그 호감을 거절하면 예. 나는 너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라고 거잖아. 협박을 하는 건 거지 않나요? 말도 안 돼. 예, 정말 그렇게 이거는- 얘기해서 이 여자가 서둘러서 계산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예, 이런 네. 것들이 이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예. 우리에겐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예. 진짜 그 얘기를 그것을 이렇게 역이용하는 네. 네, 일부 남성들도 예. 있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극단적인 또 다른 신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은 네, 한 어떤 지식인 남성의 어떤 이것이 여성 혐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단정을 짓고서 글을 써내려간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어떤 남성들은 이제 젊었을 때 곱상한 외모를 잃고 네, 우락부락하고 어느 날은 머리도 안 감을 수 있고요. 바쁘기 때문에 수염도 못 깎을 수 있습니다. 옷도 지저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내가 범죄자나 나쁜 사람으로 오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여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에게 항상 피해자임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가부장제의 명령에 대한 그런 어떤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남성들은 항상 너는 가부장제로 인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너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재 범죄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렇죠. 예. 이 지점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전선을 걸 필요가 없는 지점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예.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 개인에 의해서 이 제도는 작동되고 있지만 그걸 또 넘어서는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그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 날 다시 한번 또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성 혐오란 거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자와 객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자는 남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속마음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약간 이제 그냥 이렇게 학술적 용어로 얘기하면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호의를 보였는데 네가 나를 거절해? 네가 뭔데? 라는 게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 이게 가부장인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무시당했다.
이 정말 분노가 이렇게 끓으면 안 됩니다. 모든 폭력이 다 그거잖아요. 다 네. 사랑이잖아요. 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한편으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너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지배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욕의 표현의 극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남성의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어떤 재산이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여성 혐오 발화부터 시작해서 리벤지 포르노 같은 식의 보복성 폭력을 네. 지나서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진 않는다는 거죠. 네. 혐오 발화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페미사이드, 그러니까 여성 네. 살해로 네. 이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것. 언제든지. 그러니까 되게 단호하게 이 여성 혐오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이라든가 재현 같은 것에서부터 실은 변화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강간 문화를 얘기했을 때 문제적인 것은 여성들이 그것을 내면화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강남역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여성들이 더 이상 나는 조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 그렇죠. 시작했다는 것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밖으로 나오고 네. 얘기하고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 네. 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레베카 솔릿 이 책에서 밤거리를 쏘다닐 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걷기의 산책. 그것도 정말 그 사적인 자기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익명의 공간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경험하고 싶고 뭔가를 느끼고 싶고 이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이 사건과 좀 맞닿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주체 선언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여성 살해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된 거에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주체적 대응에 의해서 이제 이게 사건화 현상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김지혜 처장님께서 지금 30대여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다고 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같이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그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성으로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상상하고, 여성 혐오는 망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공포이다. 니네 자꾸 망상이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침묵하고 따돌림 당하고 꽃으로 존재하며 필요할 때 웃어줘야 하는 인형이 아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든지 폭력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억압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억압하는 방법을 배웠다.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억압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밤거리를 다는 것도 나의 자유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 반면 또 남성들의 이 SNS도 한번 찾아봤죠. 네. 문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친이 있는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여친을 그 SNS에 여친을 태그해서 늦게 다니지 말자. 내가 지켜줄게. 우리 더 조심하자. 이런 내용들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또 여자친구들 막 소환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들은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라. 술 그만 처먹고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살인하게 자극하지 마세요가 정답 아니냐. 그래서 교훈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가 아니고 좀 전에 봤던 내용은 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 이런 내용들만 계속 올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아주 쉽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냥 금방 친밀한 사이였다가
뭐 하다가 바로 폭력을 행사해도 될 만큼 이렇게 너무나 쉽게 남성이 여성을 쉽게 공격하게 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 여자들만 힘드냐 남자들도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면서 아니면 또는 뭐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호해 줄게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보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밖에 이 상상력이 안 되거나 대안이 안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여성 혐오 현실을 또 반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미지 안에 가둬서 숭배하거나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멸시하는 방식의 네. 이런 여성 그게 이제 여성 혐오적인 문화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그 여성 혐오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맞아요. 실제로 한 명의 남자친구가 한 명의 여자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없죠. 네. 지켜주긴 어떻게 이번에- 지켜주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해야 될 그들이라고 선 긋지 말고 네. 우리의 동지인 남성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거나 나는 아니야라거나 아니면 남녀 공용 화장실이 문제이니 화장실을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화 자체를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서 문화를 결정짓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를 함께 바꿔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녀 공용 화장실은 죄가 없습니다. 화장실은 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고마운 존재죠. 예. 강남역 그 10번 출구에 또 일베가 보낸 화환이 또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잖아요. 예. 네. 이제 그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남자여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을 잊지 맙시다. 네. 어. 남자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군사주의 때문에 돌아가셨죠. 맞아요. 아우 속 시원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남녀의 성 문제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물타기 하고요. 물타기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문제 나올 때마다 나는 군대 간다 그러면 예컨대 나는 생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너도 군대 가라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푸는 것은 군대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제도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뿐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국가 같아요.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건데 그거를 뭐 여자여서만 죽냐 남자여서도 죽는다라는 전혀 지금 이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맥락에 그 고통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된 여성들의 공적 발언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약간 화가 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일부 남성 지식인들은 마치 페미니즘이 아무것도 안 해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저는 레베카 솔릿이 거미 할머니라는 이 책을 챕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레나 선생님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성들이 말하고 행동해왔던 역사들을 지워가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제도 안에서 이론이 나오거나 운동이 나왔거나 주체들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레베카 솔릿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지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영향력들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레베카 솔릿은 그렇게 지워진 역사를 자기는 할머니들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용감한 여성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여성들의 각성과 용감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치 지워진 것처럼 보였을 때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던 선배들과 우리들이 해왔던 어떤 운동들 그걸 꼭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역사를 공유하고 얘기해왔었던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할머니들인 것이 아닌가 은유적으로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뭐 일본군 위안부 얘기도 나오고 에레나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여성 잔혹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품어 안고 정말 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이제 그런 출발점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페미 큐 해가지고 퀘스천의 그 큐도 되고 또 우리가 영화 맞아요. 찍을 때 큐 하면서 무엇을 시작한다 뭐 단서 이런 뜻도 있다고 손희정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온 질문이 있었죠.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범람하는 여성 혐오 조작 미디어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네. 대해서 네. 어쨌든 이거 이거 어마어마한 질문을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질문을 받아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네. 이제 다른 책을 또 한번 페미 북북에 다음번에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쁜 페미니스트. 예, 근데 이 예. 책에서 록산 게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가 나를 때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록산 게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대중문화에서 여성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때리는 것들을 그냥 계속 아무렇게 문제제기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역사.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자 때리는 남자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 남자 연예인들을 계속 그냥 용인했었던 역사. 예를 들면 리한나의 애인인 뭐 크리스 브라운인가 잘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리한나를 때리고도 그 여러 가지 음악상을 계속 받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문화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록산 게이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당신들을 망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걸 충분히 싸우지 않은.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내가 나를 망쳐왔음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망쳐온 것은 아닐까. 네. 그런 남성 중심적인 아재 엔터테인먼트에 물개박수를 치면서 혹은 뭐 여성의 신체를 난자하는 영화들을 그냥 소비자로서 용인함으로써 네. 그냥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온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문화를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런 식의 것들이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동민에 대한 불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네. 근데 여성들은 싸우고 있으되 남성 중심적인 자본과 연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남성 연대를 발휘하면서 장동민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적 토대는 너무 중요한 네. 문제인 거죠. 네. 그들이 설 수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강남 묻지마 살인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여성이 무시를 했다고 하지만 약자인 여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남녀 구도로만 볼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여성단체의 이름으로만 이 일의 문제점을 거론하게 되면 정말 남녀 구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일이 자성의 기회가 되기보다 오히려 남녀 구도로 더 비춰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뭐 같이 얘기하고 하죠 이제. 예, 선생님 네. 생각을 먼저. 예. 저는 이것을 남녀 구도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가 이 살인 사건을 젠더의 문제로 이해한다라는 말이라면 당연히 남녀 구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문제에서 젠더를 지워버리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젠더의 문제와 싸우는 곳이라면 이 사건에 나서서 남녀 구도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 2시간 내내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남녀 구도로 비춰질 때 문제가 개인화될 때에도 실제로는 그 개인들 뒤에 숨어있는 제도와 싸우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의 궁극적인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사건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만 봐도 그리고 제 선배들의 그쵸. 인생에서만 봐도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이야기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으로부터도 수십 년을 더 해가야 될 이야기일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을 내지 말자. 우리에겐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 천천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움직이면서
통해서 우리를 조직해 나가는 것. 음. 그리고 그 우리에는 물론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이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의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실제로 여성 혐오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계급 문제를 탈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안정망이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삶이 보장되지 않는데 왜 유독 남성만 칼을 휘두르냐. 그렇죠. 그리고 그 칼의 희생양은 여성이냐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명백하게 젠더의 문제이자 계급의 문제이고 그 계급을 구성하는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여성 혐오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계급적인 맥락을 탈각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맨스플레인 하려는 문화는 정말 그것이 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여성 노동자의 해에서 20년 넘게 활동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걸 부딪히는 거예요. 노동의 문제는 보편적인 거고 여성 노동은 특수한 문제다. 근데 그래서 계속 이제 나가서 얘기하죠. 여성의 저임금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문제다.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안 들려요. 그 사람들 귀에. 지금까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일단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선 여성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법제도를 만드느라고 성희롱이란 이름을 만들고 뭐 육아휴직이란 이름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일상에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런 가부장제가 정말 싸울 때가 되었다. 왜? 제도가 작동 안 하잖아요. 개인이 침묵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단체로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 시민단체 남자 활동가들이 좀 나서라. 이 가부장제가 문제 있다고 너희들이 먼저 얘기를 좀 해라. 여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 의제에 대해서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왜 여성 문제만 얘기하면 그건 여성들이 할 일로 치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중전선 예.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너희들이 우리 옥시크린 다 반대 불매했거든요. 열심히 지역도 다 같이 하고 이제는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여성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 정말 남자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좀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는 것을 여성단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쭉 갔는데요. 이제 시작인 거죠, 저희가. 네. 저희 이 을당 시즌2도 시작이고 또 저희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참여하시면서 인사 나눔 서로 하고 끝낼까요? 예. 저부터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아무라도 예, 먼저. 오늘 시즌 2에 처음 오픈하게 된데 또 첫 손님으로 와가지고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도 갑자기 껴들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슈는 맞습니다. 계속 폭발할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연대해서 힘을 발휘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텐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즌 2, 시즌 3, 시즌 10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네, 더 많은 다단계를 통해 여자도 듣고 남자도 듣는 네, 그런 맞아요.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도 함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당부의 말씀을 저에게도 하면서 네.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지혜 처장님은 네. 그 리베카 솔릿이 페미니즘은 인간 세상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은 떠들고 설치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떠들. 네, 저도 레베카 솔릿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종류의 대화들이 남자들에게는 공간을 열어주되 여자들에게는 닫아버리는 쐐기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간이라는 것은 발언할 공간, 경청될 공간, 권리를 지닐 공간, 참여할 공간, 존중받을 공간, 온전하고 자유로운 한 인간이 될 공간을 봉쇄당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엽시다. 네. 다시 네. 또. 네. 그러면 저는 심혜경 선생님 지치지 말고 연대하자를 외치면서 네. 네,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치지 말고 연대하자!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걸프처럼.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